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통령직 파면이냐, 대통령직 복귀냐. 이 결정이 내일 오전 11시에 이뤄집니다. 만 하루도 남지 않은 이 시간, 재판관들은 오전부터 평일을 열고 최종 결정문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각 현재 헌재와 그 주변 모습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오른쪽 사진부터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이 여기가요, 헌법재판소입니다. 지금 취재기자들의 전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있는 그 방에는 커튼이 쳐져 있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보시다시피요, 그 입구는 경찰들이 막고 그야말로 철통 보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변은 어떤지도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먼저 한번 볼까요, 또? 여기가 광화문에서요, 동대문 쪽으로 사진을 찍은 건데요. 보시다시피 차량이 한 대도 없죠. 이것이 진공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변 반경 150m 사이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찍은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거의 사실상 총출동해서 헌재로 접근하는 외부인들을 막고요, 헌재를 보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8년 전에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무려 20만 명이 집결을 했습니다. 대책이 필요하죠. 영상 보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서울경찰은 탄핵 선고 당일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국민 안전을 지켜가겠습니다. 먼저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승희 아나운서, 손정혜 변호사, 조범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앞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현재 앞에 상황이 보신 바와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150m까지 그 진공화 구역을 넓혔다고 했는데 강승희 아나운서, 그러니까 통제선을 더 강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서 그 상황을 잠시 보셨겠지만요. 이 진공 상태로 150m 정도를 만들면서 지금 주변이 텅 비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원래 이곳에는 그 천막이 줄지어서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진해서 현재는 천막을 모두 철거한 그런 상태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경찰이 완전히 차벽을 둘러친 모습입니다. 이 차벽으로 요새화를 그렇게 만든 건데요. 예. 일반 시민과 차량도 이곳으로 현재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좀 적막한 느낌마저 드는데요. 이 경찰이 반경 100m에서 150m로 이렇게 그 차벽을 확대하고요. 예. 그리고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어떤 충돌을 막기 위해서 일대 완충구역도 설치할 방침입니다. 예. 조 변호사님, 저희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의료비상, 가포비상 있는데 오늘은 의료비상이고 내일은 가포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조 변호사님, 이게 차이가 뭡니까?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제 경찰의 비상근무 제도 관련한 내용입니다. 예. 이제 경찰은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거나 이제 비상사태가 예상이 되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좀 수행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이제 비상근무 이 발령을 내리는데요. 지금 말씀해주신 의료비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용한 경찰력의 50%를 전부 투입을 하고요. 예. 또 내일 같은 경우 그 말씀해주신 가포비상의 경우는 이 가용 경찰력의 100%가 투입되는 그러니까 모든 경찰이 다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사실 쉽게 보기 힘든 그런 그 가장 높은 수위의 비상근무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제가 앞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8년 전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무려 20만 명이 헌재 주변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불상사도 상당히 있었는데 당시 영상을 좀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8년 전의 모습입니다. 차벽을 지금과 같이 경찰들이 세워놨지만 저 차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회 시위자들이 충돌을 빚었고 경찰 버스 위에서 경찰과 시위자들이 몸싸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8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이 좀 더 과열됐다고 보고 있으니까 내일 상황이 좀 우려되고 있긴 합니다. 손정희 변호사 당시에 좀 사상자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때는 2017년 3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흥분한 그 지지자들이 이제 운집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실신을 하거나 그리고 심정지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도 있었고요. 예. 또 버스 위에 설치했던 스피커에 맞아서 이제 사망한 사건도 있는 만큼 사망 사건이 4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탈진하거나 말씀드린 것처럼 실신하거나 또는 폭력 사건 때문에 그 경찰 등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서로 다치는 일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안전사고,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지금 예. 경찰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보시다시피 고령자분들 굉장히 많이 맞아요. 참석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별다른 외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심적으로 스트레스와 극도의 분노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또 불미스러운 일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흥분하지 않도록 또 과열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강승희 아나운서 뭐 구급차나 소방 당국도 그렇고 경찰도 특공대 아까 100%라고 했으니까 경찰 특공대까지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손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요.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 대부분 고령층이었기 때문에 피해가 어느 정도 좀 더 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당시에 구급 상황으로 보고된 게 총 76건이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하신 그 사상자 말고도 그 구급대가 필요하다고 그 판단되는 그런 좀 위급한 상황, 그러니까 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건데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시간 동안 여기서 좀 견디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걸로 보이고 또 여기가 좀 사람들이 몰리지 않습니까? 밀집구역입니다. 아, 맞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노년층이 전체 56.6%, 그러니까 5, 60대가 한 이 정도 차지했습니다. 예. 밀집하게 되면 또 우려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대응을 할 텐데 내일 집회 신고 인원이 무려 13만 명이라고 합니다. 신고한 인원이 13만 명이라고 하니까 8년 전보다는 좀 적어 보이는데 손 변호사님 글쎄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게 대비가 가능할까요? 대비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고 관련해서 지금 신고한 인원이 지금 13만 명이라는 것이지 예. 즉길에 또 모이는 숫자가 이것을 초과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모일 수도 굉장히 있는 많은 거예요. 인원들이 결집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찬성 측, 반대 측 한쪽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지금 그 집회 시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은 겠지만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운집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일단 헌재를 중심으로 지금 신고된 집회 인원이 13만 명입니다. 지금 찬성 측에서도 오전 10시부터 집회를 개최하겠다라는 신고를 한 상태이고 반대 측에서도 지금 24시간 집회 신고를 통해서 한 3만 명 이상 지금 결집할 것이다 이렇게 신고가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강화문을 지나서 사직파출소 일대까지 10만 명이 운집할 거라고 이제 신고된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고 광화문역 근처인 동화면세점에서도 집회를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예. 안국역뿐만 아니라 강화문 일대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있어서 이 일대 회사 여기에 사시는 주민분들 특별히 좀 주의하시면서 이동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사실 경찰 소방당국은 물론이고 저희 언론사들도 내일 취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긴장된 상황입니다. 좀 우려되는 상황이 조범수 변호사님 8년 전에요. 저렇게 폭력을 선동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법적 사법 절차에 넘어갔고요. 그런데 결국에 대법원에서 받은 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특수 공무집행 방해 같은 이 범죄는요. 예. 사실 되게 무거운 범죄죠. 무거운 범죄고 이제 기본 형량만 해도 이제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려 이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5년 이상의 징역형도 선고가 가능한데요. 해당 사건의 이제 그 선고가 조금 이제 그 여론의 생각보다 좀
약하게 나왔던 부분은 저도 사실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 예. 그런 직접적인 그 범행의 인과관계 그리고 특히 결정적으로 그 당시 발생한 그 사망 사건하고의 이제 그 연관성이 좀 일부 인정이 안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요. 그런 예. 부분이 좀 복합적으로 첨주가 돼가지고 또 이제 일부 피해가 또 회복됐던 부분도 있는 걸로 좀 그 정보가 알려져 있고, 예. 네, 뭐 전과 유무라든지 그런 수단의 그 위험성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경위가 복합적으로 다 고려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좀 여론의 예상보다 좀 낮게 예.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손정희 변호사 이번에는 서부지법 사태도 이미 한번 겪었고 집회 참가하는 사람들이 이 사례를 만약에 알게 된다면 글쎄 경각심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좀 낮아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때의 양형이 유지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우리 사회에서 목도하면서 이것이야말로 그 법치주의의 정면에 도전을 하는 이 법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행위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대부분 주범자들은 구속되어 있을 만큼 엄단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당시에 8년 전에도 이것을 주도했던 집회 주요 참여자들이 헌재에 쳐들어가자, 헌재에 불태우자 이런 가격한 그때도 발언을 그랬나요? 했었습니다. 예. 그에 넘어서 경찰관들도 공격을 하면서 이 막대기를 잡고 휘두르거나 소화기를 뿌리는 등 직접적인 폭력도 경찰에게 행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경찰들도 한 33명 정도 부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서부 진짜 법원에 난동을 부리고 침입을 해서 폭력 사건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봤죠. 예. 그리고 이것을 촉발하거나 이것을 굉장히 선동하는 사람들도 다수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더 큰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폭력 사태는 도저히 우리 질서에선 용납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예. 현재 서부지법 사건도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가 건조물 침입이라든가 엄격한 법률로 이제 처벌할 것이다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집행유예 선고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법원에서도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권력에 도전해서 피해를 입히는 모든 손해배상 청구도 행위자가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넘어서서 소요죄까지 이를 정도로 선동한 사람들이 굉장히 다수이다. 예. 모종의 모의를 해서 실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더 엄중한 책임이 따를 여지도 있습니다. 예. 어제 경찰청장도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